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린입니다. 지방의 집값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고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집값은 상승폭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지방과 서울 수도권 간의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신규 분양 물량도 대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게 하루 이틀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좀 더 꼼꼼한 지역 분석과 함께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분명은 있습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그 해결책 모색해 나가보시죠. 오늘도 50분 꽉 채워서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생생한 부동산 투자 정보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나 문자로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전화 02-2077-635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02713-1813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저희가 또 문자에 대한 상담도 친절하게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LJ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핫한 정보들 오늘 마구 쏟아내 주실 거니까요. 지금부터 시간 집중해 보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지역 흐름에 맞는 이슈 분석해 보고요. 그에 따른 투자 팁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분양시장은 화랑세를 띠고 있지만 기존 주택시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주택시장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하반기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비수기가 없다라고 하는 말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양 시장에만 비수기가 없는 것 같고요.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네요.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거래량이 5월 들어서 다소 소폭 감소했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또는 상황들을 조금 더 뒤집어 보는 어떤 습관도 좀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지금 20% 정도의 거래량이 감소했는데요. 자, 분양 시장은 화랑인데 거래량은 왜 줄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사실 5월 달은 계절적인 어떤 비수기로 들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3월 달이나 4월 달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래프를 본다라면 전년 대비 벌써 20% 정도 감소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16년도를 10년 정도의 표를 두고 봤을 때 2006년도에 부동산이 화랑기였었죠. 예. 그러다가 점점 소폭으로 감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났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네. 사실 작년도 2015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것이죠. 저 10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사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약 20% 정도 빠진 것뿐이지 전체적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만은 또 없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평균적인 부분을 봤을 때 5월 달적인 부분이 20% 감소했지만 1년이라는 한 1년간의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는 3, 4월 달이 또 거래량이 또 많이 자주 늘었었기 때문에 예. 사실 5월 달만 봐서는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다소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분양 시장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다소 일반 매매 시장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적으로 적인 양극화 현상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좀 더 한번 보시고요. 네. 또 더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적인 부분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양극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오늘 이슈에 대한 어떤 팁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기사에 아파트 거래량이 20% 감소했다라는 팩트만 본다라면 어머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전 고점 대비 하락했을 뿐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분양시장과 아파트 거래량, 양극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좀 더 꼼꼼하게 세워 나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추가적인 설명 세미나에서 함께 보시죠. 세미나 일정 소개합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6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02-522-7440번으로 예약하시고 방문해 보시죠. 네, 은퇴 후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궁금하시다면 시간 내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짜 투자처도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시간 헛되지 않게 또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52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713-1813으로 문자로 넣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는 마포구의 동화동 우성아파트에 네. 24평짜리 전세 끼고 예. 예,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네.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시는데 투자 예. 목적이라면 여기 임대 놓을 생각이신 거죠? 예. 네, 예.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시주님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마포구에 있는 도화동 우성 아파트 말씀하시죠? 예, 예. 네. 근데 여기 아파트를 어떻게 기존에 뭐 거주를 하셨던 적도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쪽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그냥, 없으시고 지금 네.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세요? 저는 부산입니다. 오.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예. 예. 그러면 이 도화동 우성 아파트 현장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예, 네, 예. 어머니가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죠. 그러시네요. 예. 네. 예. 그러면 지도상으로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우성 아파트는 마포역에서 좀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포역에서 우성 아파트 가는 길까지가 평지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좀 구릉지라고 해야 되나?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우성 아파트 일대 주변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거의 약간 산을 넘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나기도 해요. 네. 그 정도 높고 사실 이쪽으로 가면은 한강에서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우리 불꽃 쇼 같은 거 할 때 네.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오. 위치에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마포대교만 건너가면 바로 이제 뭐 여의도랑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그리고 또 이 도심권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이 마포 지금 도화 우성 아파트 보면요. 입주일이 86년도에 지금 입주를 했어요. 네. 지금 연수를 보면 30년이죠. 네. 지금 재건축 때문에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근데 실제로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자체가 워낙에 또 살기가 좋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보다는 거주를 목적으로 사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의 전세나 또는 매매를 보러 가시다 보면은 실제로 깨끗하게 수리한 집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다면 재건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빨리 당길 수 있겠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는 실입주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보다는 그냥 좀 더 빨리 살기 편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입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사실 인터넷 보다 보면 여기 매매 가격이 좀 저렴하죠. 조금 그래서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선택하신 거잖아요. 예. 그 뭐냐면 그만큼 이제 재건축보다는 사실은 리모델링 쪽으로 갈 확률이 좀 있고요. 지금 네. 재건축을 전세를 끼고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입지적인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완만한 상승세.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끼고 투자하면 최소한 1억 이상은 투자하셔야 될 것인데 만약에 투자 목적을만 보고 가신다라면 사실은 재건축의 어떤 호재는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뭐 완만한 투자 정도로 보신다면 모르겠지만 투자 수익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아니다라고 결론을 한번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투자 목적인데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신다면 같은 금액 대비 여기는 좀 낮을 것이고 그냥 안심하고 완만한 상승세를 수익으로 만족하겠다라면 매수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이신데 좀 가닥이 잡히세요?
가다가 잡히는데 내가 그 언덕백인 줄은 그거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직접 안 인터넷으로만 가보셨으니까. 보신다면 그런 게 파악이 어려우시니까 네. 항상 투자하실 때는 현장을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머님 부산에서 멀리 전화 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의 시선도 필요하고 직접 한 번쯤은 발품을 팔아서 현장 답사도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 돼서 서울에 올라오신다면 소장님의 세미나 참석해 보시고요. 투자금에 맞는 지역 한번 선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청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그 서대문 쪽에 있는 네. 거기 럭키 아파트 또는 두산 아파트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 아파트를 지금 들어가서 살고는 싶은데 그냥 전세로 가긴 좀 그렇고 이왕이면은 살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게 앞으로 그 사도 괜찮으시니까 투자 목적으로 산다는 것은 앞으로 아니면은 실거주 지역으로는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실거주 용도가 훨씬 좋은지 아니면 투자 목적이 좋은지 우선 둘러보고 계신 아파트 평형대가 소형 평형대인가요? 네. 네, 한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전세금이 3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억에서 전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세를 끼고 좀 입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생각이세요? 전세를 끼고 입주가 아니라 전세를 끼고 투자를. 전세로 예. 처음에 그 근처가 음. 아이들이 그쪽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쪽을 집을 알겠습니다. 전세를 사주려다가 전세로 하려다가 보니까 이 금액이 전세로 사나 조금 더 버텨서 네, 집을 매매가랑 사나 별 차이가 생각이 없어서 들어요. 과연 그래서 사도 그걸 되는지. 투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실패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이 아파트 과연 네. 투자해도 좋은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네.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자녀분들이 요 거주를 전세로 할까 하다가 매매가랑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매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 지금 그 네. 뜻이죠? 네. 네, 사실 지금 이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학교가 되게 가깝습니다. 이대라든가 또는 연대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그리고 이대 상권에 지금 접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대에서는 굉장히 좀 알아주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들 살고 계세요.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로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오기 하시는데 이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아파트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입주 연도 보면 1999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실제 태어난 연도는 1993년도예요. 그리고 준공이 93년도에 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서 한참 있다 출생신고 되듯이 이 아파트 역시도 출생신고가 늦게 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노후는 실제로 됐지만 태어난 출생연도가 늦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요? 그러게요.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노후도에 비해서 나중에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가보시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신 분이 그 인터넷으로만 보고 그냥 높은 구릉지인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럭키 아파트도 역시나 언덕이 높아요. 어머니 혹시 가보셨나요? 예, 아니, 밖에서 봤어요. 네, 여기도 역시나 좀 언덕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상황에서 지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학교나 이런 주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거주를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그런 분들은 교통편에서 봤을 때는 힘들겠네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이 만약에 학교나 이런 주변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집을 얻는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전세로 좀 거주를 하셨다가 매매를 좀 다른 차원에서 하시는 게 좋지 이 매매 투자로 갔을 때는 투자비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 아파트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을 이제 아파트는 재건축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실제 태어난 것보다 출생 신고가 늦게 돼 있어요. 네, 아직 한참 그러다 남았다는 보니까 얘기죠. 출생 신고된 것으로 따져서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바라볼 때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네. 몸은 늙었는데 사실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거주를 자녀분들이 지금 이 주변에 있으니까 거주하기 편하지만 나중에 판다, 매매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보편적인 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가려면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야 되고 평지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네.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니까 자녀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로 그냥 좀 거주하시고요. 매매 투자 쪽으로 봤을 땐 차라리 이 대로변 나와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빠른 투자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전화드려서 말씀. 예, 다시 네, 전화 어머니. 통화해서 좀 더 길게 말씀 나눌게요. 네, 우리 예. 자녀 주택을 마련해 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특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측면에서는 좋지만 나중에 혹시나 매입했다가 매도 시에 매도가 또 안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로변에 역세권 인근의 다세대 주택이나 수익형 부동산으를 눈여겨보자라는 결론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2077-6352번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02713-1813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확인해보고 넘어올게요. 네, 휴대폰 끝자리 289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원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신수동 밤섬 경남 아파트를 전세 임대 주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네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처리 문제 때문에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세를 놓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가야 되는지 중에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 어떻게 처리해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신수동의 경남 아파트는 광흥창역이라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 광흥창역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6호선 지하철 라인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이 바로 공동역이고요. 네. 또 합정역을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이제 상암동이 또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6호선 라인으로 업무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광흥창역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인지도가 상당히 좀 낮춰져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한강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의도와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적인 면은 사실 탄력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 공동역이라든가 합정역 주변을 본다라면 아파트 33평형 정도 됐을 때는 7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6억 정도의 지금 선에 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강변 개발이라든가 또는 업무 지역의 어떤 개발 그리고 또 지하철 노선도의 어떤 인지도 상상이 된다라면 다소 또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좀 1, 2년 정도 더 보유하셨다가 좀 더 지켜보시고 매도 전략 세우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인근 지역의 선전으로 인해서 이제금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 나가 보자라는 결론 세워주셨으니까 임대를 한두 번 더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죠. 계속해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요즘 오피스텔을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신당역이나 폐기역 중에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네, 어느 쪽에 좀 거의 매수를 하면 좋은지. 알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오피스텔 전화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궁금증 보내주셨는데 관심 지역으로 신당과 회기 꼽아주셨어요. 혹시나 보신 매물 있으실까요? 네, 폐기역에는 음. 빌리원. 회기역에서 몇 평대 보셨어요? 대충? 그게 좀 작은 평수거든요. 작은 평수 위주로. 투자 네. 금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 되더라고요. 정도? 예, 알겠습니다. 신당과 회기 두 지역에 대해서 오피스텔 매물 보고 오셨는데 어느 지역이 좀 더 나은지 아니면 투자 금액 대비 좀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바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월세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서 오피스텔을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소개받은 것은 다른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으셨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따로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 좀 조회를 좀 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조회보고 네,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방문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고요. 네네, 그 지역에도 한번 가서 그 오피스텔 있는 데를 한번 보기는 했는데 네.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전문가님의 음,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은 처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도 신도림역이나 네, 영등포역에는 갖고 있다가 네네, 하나는 이제 매도를 했고요. 네. 예, 처음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매도하실 때 수익을 좀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2008년도 이후로는 이 오피스텔 시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 찾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로는 공실률이겠죠. 네. 안정성. 예. 예. 월세가 꾸준히 들어올 수 있어야지 안전한 부동산이 되고 두 번째로는 월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의 가치가 또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 월세가 올라갈 지역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오피스텔 주변에 또 새로운 오피스텔이 계속 들어설 수 있다라면은 그 네.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의 가격이 하락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도 늘어나야 되고 공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지역을 딱 뽑으셔야 되는데 그런 데가 네.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신당동 같은 경우에도 신축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좀 보셨나요? 예, 신축 오피스텔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사람들은 거기가 위치가 좋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이미 좀 많이 살펴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현재 네. 지도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 동대문 옆에 이 주변에 신당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어머니 말씀하셨던 회기역은 경기대학교 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네. 네. 전체적인 지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중심이다라고 하면 신당역이 중심 지역에 좀 포함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별로 없겠지만 업무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에 들어가고요. 네. 회기역 쪽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경희대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이 주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타겟 임대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월세라는 부분이 좀 더 생겨날 수 있겠는데요. 네네. 물로 따지면 신당역 주변은 약간 흐르는 물이고요. 이 회기역 네네. 주변은 약간 고인물이라고 봐도 조금 무방합니다. 오. 아.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네. 조금 더 어차피 임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거는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부동산을 봤을 때는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네. 입지여건을 떠나서 조금 더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곳이냐 또는 사람들이 어느 타겟층의 임대 수요들이 이 지역으로 접근을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 신당역 주변에는 주변에 지하철 환승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회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청량리역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다 1호선 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해서 외통수입니다. 네. 아. 그래서 지역적인 네. 부분을 안배해 봤을 때는 신당역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일단 판단이 들어가고요. 네. 네네. 그 안에서 지하철역과의 거리라든가 또 네. 오피스텔이라는 부분이 또 원룸형으로 많이 좀 이렇게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원룸에 대한 오피스텔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더 앞서서 투룸형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조금 더 접근하신다라면 공실률도 줄일 수 있고 앞으로의 임대료도 상승을 통해서 월세와 시세 차익 두 가지를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선생님, 네. 네. 그러면 이 신축된 거랑 좀 오래됐지만 네. 위치가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서는 어떤 오피스텔이 더 좋은지요? 일단 제가 첫 투자- 번째로는 위치가 네.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임대를 놓으실 거니까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층이냐라고 봤을 때는 요즘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젊은 층들은요, 실제로 좀 안 좋고 가격이 싼 거보다는요, 네. 조금 더 주더라도 깨끗하고 좋은 걸 찾습니다. 아, 그런 네. 걸 봤을 때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오피스텔이 임대가 더 잘 나가고 안정성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실 때는 내가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에 그런 부동산을 갖고 계셔야 성공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발품도 네, 많이 감사합니다. 팔아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왕이면 시간 되시면 소장님이 진행하시는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죠. 방송에서는 콕 집어서 얘기 못 해드리는데 네, 직접 예, 예. 가보시면 콕 집어서 얘기해 드린다고 합니다. 참석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휴대폰 끝자리 585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곡지구에 위치한 보타닉 프루지오시티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인데요. 매도를 한다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가장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좀 미리 매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프리미엄 때문에 최고가에 팔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가 좋을까요? 네, 보타닉
푸르지오 시티는 아마 그 오피스를 갖고 계시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물론 문자 메시지다 보니까 그 바로 지하철역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가깝습니다. 네, 위치는 좋네요. 예, 그런데 이 마곡지구라는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도 개발 계획에 있어서 아직 실천이 되지 못한 곳이죠. 뭐냐면 네. 지금 열심히 공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인구들이 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마곡지구의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2020년 정도를 바라보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도 이 투자를 들어가셨을 때는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로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월세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가능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월세가 올라가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주변을 다니고요. 실제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을 때 부동산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요. 그 앞으로 이 기업체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2020년 정도를 바라보고 매매를 하시면 거기에 따른 수익과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한 시대 차익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매물인 만큼 어느 정도 수익률이 고정적으로 나왔을 때 가치를 높여서 매도해 보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까지 좀 시간을 넉넉하게 바라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는 세미나에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고요. 6월 8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02-552-7440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LJ부동산 연구소의 임종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찾아드리고요. 그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다양한 매물 소개해 드릴 텐데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죠. 매물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하고 쏙쏙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투데이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손은경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매물 정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물 정보 공개하기 전에 어떤 매물인지 간략하게 포인트 먼저 잡아주실까요? 네, 그 강남구 개포동인데요. 여러분 그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에 이제 바로 분양, 바로 그 성광리에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췄는데요. 자, 지난 3월에 이제 개포주공 2단지의 첫 분양이 이제 순조롭게 아주 분양이 완판이 됐고요. 계약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자, 바로 이제 내일부터는 바로 개포 1원 현대 그 레미안 루체나임이라고 하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의 분양가를 잡아놨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달에는 바로 개포주공 3단지 바로 DH 아너힐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성황리에 분양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과 또 일반 보통 어떤 투자자들의 그런 생각이 일치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개포동은 또 강남권의 핵심지역과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강남권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또 양재동이 붙어 있어서 양재동 인근에 또 서초구 전반에 걸친 바로 그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한 그런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잡겠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재건축과 관련된 또 이주 수요의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고 특히 강남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강남권의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 국제구류 복합단지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영동대로의 지하 통합 개발 그리고 또 가까운 데 있는 바로 양재 R&D 특구의 개발 등 많은 개발 호재 등이 풍부하게 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흥경 소장님 매물 정보 외에도 뒤늦게 도착하셨습니다. 다양한 매물 선점에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김원준 팀장님의 매물 정보도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발로 뛰고 있는 김원준입니다. 자, 좀 늦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두 지역을 한번 선점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서초구와 마포구 두 지역 모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최근에 가치 상승 많이 이루어진 곳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 더욱더 높은 서초구의 서초동 매물과 마포구의 신수동 매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와 마포구 매물을 선점해 오시느라 늦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매물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먼저 가볼 지역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올해 10월쯤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5층 건물에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 2억 8,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투자금 3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서초동에 위치한 매물부터 들고 나오셨습니다. 입지부터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곳에 위치가 돼 있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앞에 화면에서 아마 교대역에서 가깝다는 거 느끼셨을 텐데요. 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테마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2호선과 3호선 지나가는 교대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가 되겠고요. 이곳 교대역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전문 법조단지와 또 아래쪽으로는 서울교육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 수요층 타겟 자체를 이 두 가지 범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위쪽 법조단지에 근무하시는 그런 전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하우스나 아니면 주중에 잠깐 이용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제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닌 소형 평수를 오히려 더 많이 찾으시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층. 역시 학생들이기 때문에 넓은 평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곳 서초동 자체가 땅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거니와 월세의 수요 자체가 상당히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주 수요층 노릴 수 있는 소형 평수 이런 투룸 매물이 딱 알맞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 서초구의 중심이면서 또 강남권에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교대역을 비롯해서 아래쪽으로 남부터미널을 비롯해서 주변에 다양한 역들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 위쪽에 법조단지가 있다 보니까 버스 노선과 도로 여건 역시 잘 갖추어져 있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명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법조단지 인구층과 그리고 학생층까지 골고루 수요층이 분석이 된 곳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이 지역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서초동 같은 경우는 롯데칠성부지가 역시 있겠는데요. 네. 자, 이거 롯데칠성부지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개발과 비교가 될 만한 그런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곳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2롯데타워 완공과 이제 그 뒤에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 역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이곳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물 위치에서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이곳이 완공이 되면은 이곳 역시 수많은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법조단지, 오른쪽에 있는 교대 학생들, 그리고 이곳 롯데칠성부지에 있는 임직원들까지 수요층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정보사 부지가 역시 개발이 되겠는데요. 장제터널을 뚫음으로써 이곳의 유동인구 확장과 함께 상권의 확장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상권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늘고 이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 이제 현재 집이 있는 이곳 매물 위치에도 역시 높은 가치 상승을 불러올 수 있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또 다양한 개발들이 있죠. 서초, 양재, 읍면 일대 그린벨트 풀고 개발한다라는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최근에 양재 쪽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건 역시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안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요.
꾸준한 월세 수요와 함께 높은 차익 바라시는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수요층은 늘려나갈 수 있는 지역의 매물 선점에 오였습니다. 역세권에서 도보 5분 거리니까 입지도 좋고요. 개발 호재들까지 체크해봤는데요.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물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 같은 경우 현재 골조 공사 중에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그건 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은 이곳 부촌 지역답게 잘 지어질 예정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바로 이곳 현관에서 나와서 오른쪽을 쳐다보게 되면 바로 교육대학교가 보이는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교대의 수요층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 또 먹자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저녁 시간대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안 시설 더욱더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이곳 같은 경우에 CCTV와 세이프티 도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또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먹자 골목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 확실히 부족하죠. 자, 이곳 1층 피로티 주차장 설치되기 때문에 다른 매물들보다도 주차 공간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2억 8,500대, 그러니까 2억 8천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매물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이곳 같은 경우 전세 활용하실 경우에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고 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월세 노리시는 그러한 분들께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월세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에 전세와 월세 수요 다 잘 네. 맞춰지는 곳이겠지만 향후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한동안은 저금리 기조가 이제 유지가 되겠지만 향후에도 어떻게 변할지 꼭 같이 한번 더욱더 알아보시고 장기적인 플랜 저와 함께 같이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은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손은경 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매물입니다. 매물 정보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이어서 가볼 지역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내복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올해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총 6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 3억 1,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에 접근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개포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재건축 때문에 시끄러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관심 지역 중 하나일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지역 입지 분석부터 해주실까요? 네, 개포동 바로 그 강남의 이제 핵심 주거단지죠. 우리가 강남 지역을 개발을 했을 때 이게 개포동 일대를 바로 이 전체 강남권과 서초권의 업무 지역이 바로 배후 주거지로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지역을 딱 가시면 느낀 게 유해 시설이 없이 바로 맞아요. 주거와 교육 이런 걸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굉장히 녹지 공간이 많죠. 가까운 도보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양재천이 펼쳐지고요. 네. 또 남쪽으로는 대모산과 구룡산, 그다음에 달토공원 굉장히 이런 부분들 주거와 교육과 환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교통적으로는 전철역 우리가 양재천 바로 인도교를 건너가게 되면은 약 8분 정도면 3호선 매복역을 걸어서 접근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자연환경과 친환경적인 거리를 걸어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실 거고요. 자, 그리고 3호물산 사거리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보로 한 1, 2분 정도 거리에 또 버스 정장이 있는데요. 일반 버스나 마을 버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재역, 강남역, 매복역 그래서 강남권 어디든지 굉장히 가까운 시간에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개포동도 바로 대치동과 같이 굉장히 교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구룡 초등학교라든가 대치중학교 그다음에 학군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강남 영동 세브란스 병원과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에 또 큰 대형 마트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 또 주거 환경적으로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이 지역에 살아봤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에 저녁에 양재천으로 나들이 하기 참 좋고 이 지역의 학군이 워낙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학군을 중심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지역, 추가적인 개발 호재들 체크해 주시죠.
네, 바로 개포동 그 자체가 바로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 그 재건축 단지 규모가 약 18,000세대가 넘습니다. 거의 2만 세대가 되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전체 그 세대수 중에 이제 10% 정도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본격화가 가시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첫 2단지 굉장히 성공적인 분양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 아까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후에 뭐 3단지, 그다음에 4단지, 1단지 꾸준하게 남아 있고요. 또 고층 단지인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굉장히 또 향후에 또 꾸준하게 또 이주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분양가가 꾸준하게 올라가서 이제 특히 3단지의 이제 분양가는 향후에 거의 평균 4천만 원 정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특히 기존 주택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개포동의 또 개발 호재 중에 또 큰 프로젝트 하나는 바로 구룡마을. 개포동하면 구룡마을이 좀 노후 주거지로서 또 안 좋은 인식을 주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이제 이 구룡마을의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과 합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 보상과 그 개발을 시작하는 건 단계만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것도 완료가 끝난다 그러면 개포동 자체를 한 단계 쑥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권 전반에 걸치는 개발 호재로서 국제거래 복합단지 바로 서울,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스 산업이 배로 우뚝 쓸 그런 지역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 동남권 교통 허브가 되겠죠. GTX, KTX, 미래 신사선, 2호선, 9호선 무려 8개 노선이 바로 교차가 되고 또 9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개포동 바로 옆에는 또 양재동이 붙어 있습니다. 양재동에도 큰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있죠. 첫 번째 양재 R&D 특구 개발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얼마 전에 그 구체적인 개발 계획 양재 R&D 캠퍼스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유명 대학과 연계된 그런 바로 특화된 그런 R&D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단지로 갈 것이고요. 또 가까운 데는 또 KTX 수업 운정지구의 개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권 핵심 개발과도 연계가 되고 또 올해 말에는 바로 이 KTX 수서 역세권 지역과 그다음에 구룡마을의 토지 보상 6천억 원이 넘는 규모가 또 잡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토지들이 강남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권에 다시 재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을 또 한번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 특성상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이라서 실제 사진을 또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육안으로 가시면 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총 6층 중 2층입니다. 네. 그래서 1층부터 엘리베이터가 쭉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전체 주차장, 또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주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돼 있어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천정의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현관에 중문까지 설치가 돼 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기 쿡탑과 가스레인지가 같이 이제 혼용해서 또 설치가 돼 있다는 것. 또 특히 넓은 베란다가 투룸에 볼 수 없는 넓은 베란다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네, 내부 구조 너무 깔끔하였네요.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가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그런 가격이고요. 자, 전세는 2억 9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 2,800만 원 정도의 투자, 굉장히 소액의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월세로서는 3천에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특히 이제 월세 수요가 또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부 구조도 너무 이쁘고 다 좋은데 어떤 점에 유의해 보면서 투자해 보면 좋은지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특히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신다 그러시면 바로 어느 정도의 임대나 그다음에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지를 주변의 부동산을 통해서 그다음에 발품을 파셔서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수익률을 미리 내가 예상하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과 꼼꼼하게 비교해 보면서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어느덧 마지막 매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세 번째 매물은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올해 7월쯤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6층 건물에 5층에 위치했고요. 매매 금액 3억 5,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 1,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신수동 하면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광흥창역도 어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상담 때 이 지역이 좀 개발이 많이 된다라고 일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입지 여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6호선 광흥창역 하면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네. 있으시겠는데요. 자, 광흥창역 가로 쳐 있고 바로 성수역이라고 보시면 예. 서강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바로 서강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학가 바로 옆쪽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6호선 이곳 광흥창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가 되겠고요. 이곳 왼쪽으로는 바로 홍대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홍대까지는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잡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홍대 거리, 그러니까 대학로가 많이 있는 그런 젊음이 많이 있는 그런 홍대 거리까지는 도보로 15분을 잡으시면 도달 가능한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서강역, 왼쪽으로는 홍대가 있기 때문에 대학로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서강대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마포대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교통적인 여건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특히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옆에 서강대, 홍대, 연대, 이화여대 등 다양한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생들의 수요층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하지만 조금 합정동, 그러니까 홍대가 옆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왼쪽 편에 공덕 업무지구 그리고 마포 업무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여의도 금융 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 단위 수요층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소형 평수, 그러니까 10평, 11평대, 12평대의 매물보다는 조금 더 큰 평수의 이런 매물들이 추후에도 더 환급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인근에 뭐 마포, 홍대 뭐 상권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권들의 팽창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도 호재들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호재들이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마포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합정동을 중심으로 한 관광과 문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상업적인 시설들의 개발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상권의 발전을 가져왔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근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곳 임대료가 2배 이상이 오르는 좀 기현상을 보일 만큼 상당히 투자가 많았던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임대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주변 지역으로 오히려 그 수요가 더 뻗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소개해드리는 신수동 앞으로 향후 보다 더 높은 가치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마포의 또 한 축이죠. 마포 공덕 글로벌 업무지구와 마포역 다양한 또 금융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도시라기보다는 회사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임직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소비, 한쪽에서는 또 경기적인 부흥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 마포권 중심부에 있는 이곳 신수동 향후 보다 더 큰 가치 상승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도 서울 2030 플랜을 비롯해서 한강변 개발 계획 등 다양한 개발 플랜들이 짜여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플랜들이 직접 실행이 될 때는 보다 더 높은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오히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현재 상황이 가장 투자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호재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앞서 멘트해 주신 것에서 약간 힌트를 얻어본다면 이 지역은 지역 특성상 원룸보다는 좀 가족 단위가 머무를 수 있는 평형대가 인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곳에 충족한 매물을 과연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해집니다. 건물 소개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말이 복층이죠. 5층과 6층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그런 좀 특별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5층 면적만 해도 17평이 넘는 그러한 크기가 되겠고요. 자, 6층까지 포함할 경우 6층은 발코니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8평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코니를 포함할 경우 5층은 17평, 위층은 약 10평 정도의 넓은 크기를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가족 단위 수요층 만나볼 수 있게요. 자, 지금 아파트 30평대 넓은 평수 사시는 분들이라도 들어오셔서 걱정하지 않고 거주가 가능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변에는 다양한 수요층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층들을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건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는 5층과 6층 모두 전세를 놓으셨다가 향후에는 5층에서 거주를 하시고 6층만 따로 월세를 내놓으셔도 될 만한 그런 특별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이색적인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층은 오피스텔 매물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이렇게 다세대 주택 매물로는 상당히 드물 것 같고요. 아래층에서 거주하면서 위층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이색적인 구조이니까 한 번쯤은 꼭 직접
보셔서 눈으로 확인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더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가격은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이곳 5층과 6층 그러니까 복층 모두 합해서 3억 5,50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전세 금액 3억 4천만 원 정도가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실제 평수 거의 30평에 가까운 면적을 약 1,500만 원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추후에 한 층은 뭐 전세 놓고 한 층은 월세로 돌리셔도 될 만한 네. 그런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보다 더 큰 이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7월 준공 이후에 직접 방문해 보시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매가를 딱 봤을 때 처음엔 너무 비싸지 않은가 했는데 아래 위층을 공동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메리트가 또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유의사항은 없는지까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층으로 올라가는 복층 계단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위층에 네. 못 올라가 보셨는데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층에서는 살림을 하고 6층에는 새를 놓고 또 6층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수요층 그러니까 발코니에서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즐기실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요. 네. 일반적인 펜트하우스를 생각하고 투자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누구나 복층에서 사는 것을 꿈꿀 것 같습니다. 이런 집 저도 혹한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해 보시면서 진짜 설명대로 그렇게 잘 건물에 올라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까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돈이 되는 매물 정보 제 지역에서 알짜배기 매물들 선점해 오셨습니다. 매물에 대한 궁금증 계속해서 전화 주신다면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더라도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손은경 소장님께서 오늘 한 가지 매물밖에 듣고 나오시 않아서 약간 섭할 법했는데 세미나 직접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손은경 소장의 1:1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적으로 이끄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으로 5분만 모신다고 합니다. 02-2077-6394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금요일 토요일 시간 내보시죠. 1:1 상담 이어져 갑니다. 세미나도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투데이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